자, 아시안컵 조별 예선 2조 두 번째 경기 이제 바레인과 말레이시아 경기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조금 전에 경기 끝났는데 일단 바레인이 1대 0으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말레이시아하고 바레인 경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경기를 비겼으면은 말레이시아가 만약에 조별 3위로 갔다 그러면 이제는 뭐 바레인이 조별에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았거든요. 근데 전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경기에서 바레인이 말레이시아 상대로는 쉽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1차전 보니까 대한민국한테 2대1 뭐 3대1 정도는 패배해갖고 첫 번째 패배를 거뒀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별 예선 3위까지는 16강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경기가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다음 주 경기가 마지막 최종전 이제 말레이시아 경기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경기를 보면은 어떤 경기를 또 예상시키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게다가 오늘 보니까 골득 실차는 마이너스 1점 차이로 추격에 나섰거든요.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하고 바레인도 승점 차가 단 1점 차이고 어제 경기를 봤을 때 대한민국과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1승 1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무난하게 이기면은 그래도 요르단이 16강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 상대로는 무조건 잡아야지만 김판공 감독은 오늘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경기가 있고, 근데 말레이시아 대표팀 선수들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경기가 매우 불안정했어요. 왠지 경기가 좀 씁쓸하고 좀 애매했던 경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근데 말레이시아한테 또 큰 충격패를 또 당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아시안컵에서는 조별 4위로 탈락 확정 나왔기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어제 경기인가 지난주 경기 있었죠. 지난주 말레이시아하고 요르단 경기에서는 요르단이 4대 0으로 승리해갖고 말레이시아는 첫 패배.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면은 또 여기서 2연패. 진짜 이거는 이러면은 말레이시아는 어쩔 수 없이 짐 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 상황 보니까 말레이시아 대표팀 선수들은 보면은 진짜 오늘 경기가 최악적인 날이 오겠다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경기를 통해서는 만약에 말레이시아가 이겼으면은 말레이시아가 바레인 꺾고 이겼으면은 3위까지는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 상황에서는 애매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수마레 선수 같은 경우나 모랄레스, 라시드 이 선수들은 과연 이제 즐길 수 있는 선수가 뭐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확실한 건 바레인은 그 정도까지는 약하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약한 팀으로서는 상대하고 싶지 않고, 근데 그 결국에는 말레이시아한테는 오히려 최악체 팀이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그 정도까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말레이시아가 바레인 상대로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보나마나 말레이시아는 어차피 아시안컵에선 처음으로 최초 탈락한 확정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근데 저는 결국에는 바레인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양팀 경기를 봤을 때 전반전과 후반전을 봤을 때는 너무 못했다 그 말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0대 0이었으면은 진짜 너무 노잼 경기였다 생각하겠죠. 근데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저는 그 생각하자면 바레인도 너무 못한 건 아니지만 근데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잘한 부분도 있지만 니어포스트 쪽으로 무조건 잡고 가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근데 순간에 제대로 실수가 연달아 나오면은 그래도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이거 개꿀 아니야? 이거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염려해 둘 게 있는데, 뭐 하필 경기가 상황에선 제대로 맞질 않는다 그러면 이 경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말레이시아가 2골 정도 이상 벌어진다면 그래도 이 정도는 말레이시아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김판공 감독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오늘 경기 왜 이렇게 한심할까? 경기가 왜 이렇게 너무 못할까? 근데 이 생각을 보면은 김판공 감독은 솔직히 말해서 오늘 경기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우리 팀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생각해보면 김판공 감독은 오늘 경기 너무 진짜 최악이었던 경기가 있어요. 요르단한테 진 것 때문에 최악이고, 그리고 골만 먹히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최악체가 말레이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다음 경기 마지막 3차전 경기는 대한민국전을 어떻게 준비할까가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미 졌어요. 말레이시아는 이미 졌습니다. 대한민국한테 이미 승산이 없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한테 승산이 없어요. 왜? 경기 자체가 잘하려고 해도 아무런 노력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보면은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했다면, 열심히 해줬다면 그래도 오히려 조 3위나 조 2위나 조 1위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아무런 경기는 못 미칩니다. 왜? 그 말레이시아 대표팀 선수들 보면은 가장 최악체 선수들이 있지만 경기로서는 너무 한심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말레이시아 대표팀 선수들 가운데는 너무 경기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하메드 수마레 교체 명단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는 너무 개같이 해서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로멜 로랄레스를 투입하고 파울루 조수에 선수를 빼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오히려 김판공 감독은 세 번째 교체 카드를 쓰면은 오히려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교체 카드 쓰면은 그래도 오히려 확률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솔직히 경기가 제대로 이기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미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아크야르 라시드 선수를 투입해봤자 경기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근데 김판공 감독은 솔직히 말해서 경기가 너무 이딴 식으로 망쳐놓으면은 3차전은 이제 대한민국전은 어떻게 준비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 대한민국전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시안컵 이미 광탈 확정이고, 근데 대한민국하고 요르단도 뭐 어제 경기 봤을 때부터는 실력 차이가 너무 허술해졌고, 게다가 조규성 선수 같은 느낌이었으면은 그래도 여기서는 잘만 해봤자 안 돼요. 조규성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요르단전에서 득점했으면 그나마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하겠지만, 근데 조규성 선수의 평점을 보면은 3.2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3.2나 3.4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최악의 평점.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최악의 평점이 2.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레이시아가 그래도 너무 바짝 긴장해서 그렇지만 어제 조규성 선수도 그 기회를 만들었던 점이 있었고, 게다가 뭐 말레이시아 대표팀도 똑같아요. 몸 안에서 경기를 잘 풀려고 하다가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도 잘 풀리다가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생각해볼 게 있어갖고, 그래도 우리는 뭐 조규성 선수가 그래도 바짝
경기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득점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조규성 선수는 A매치에서도 많은 득점을 이어졌지만 근데 아시안컵에 이어서는 득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말레이시아 입장으로 보면은 경기가 어떤 포인트가 잘 살려내야 될지 중요하지만 근데 거기까지 보면은 말레이시아 선수들 가운데 보면은 최저 평점을 주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그래도 최저 평점은 받지도 못해요. 왜냐? 아시안컵 때는 경기 상황에서는 매너를 좀 더 있게 해야 되는 경기였고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는 최악적인 경기가 경고를 2장이나 받은 선수도 있죠? 아니다 3명인가 뭐 2장 있는 선수도 있는데 지금 3번에 있는 사드 선수 그리고 14번에 야바 선수가 제일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바 선수인가 뭐 야바 선수라든지 아무튼간에 지금 경고 2장이 있으면은 다음 경기 출전 못합니다. 왜냐? 경고 누적 받은 선수들은 한 경기는 쉬어야 돼요. 2명 선수를 지금 보니까 경고 2장 쓴 선수들은 이제 다음 경기 대한민국전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였으면은 지금 경고가 7장인 선수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는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경기가 매우 좋았다든지 안 좋았다든지는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말레이시아 대표팀 선수들 보면은 물론 여기서 경고 2장인 선수들은 다음 경기 3차전은 출전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몇 경기는 좀 쉬어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경고를 2장 받은 선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마지막 3차전 제일 중요한 게 경우의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말레이시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기지 못했다. 그럼 이제는 어차피 이미 확정이고요. 탈락 확정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 잡고 이기면 그래도 16강은 바라볼 수 있고 조 2위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르단하고 바레인전은 바레인이 만약에 요르단 상대로 비겼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 상대로 이기면은 조 1위 16강을 확정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물론 나머지 경기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말레이시아 경기는 솔직히 볼 것도 없어요. 말레이시아는 그냥 아무런 영향도 없고 아무런 미치지 못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허술한 전술도 거의 뭐 허술하고 게다가 템백은 오히려 좀 너무 쓸데가 없어요. 근데 템백은 안 써보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같은 경우였으면은 뭐 템백이라든지 그 전술대로는 좀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템백은 좀 써도 상관이 없지만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 대표팀 선수들 보면은 김판공 감독은 솔직히 오사이를 어떻게 뚫을까 생각하겠죠. 근데 다음 경기를 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뚫지 못하면은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그냥 아무런 주어진 혜택도 없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르단하고 우리나라도 16강 확정이고 바레인도 물론 마찬가지로 16강도 미리 확정될 것 같긴 해서 어차피 바레인은 이제 조별 3위로 확정됐지만 16강까지는 결국 어떻게 승산이 이어질지는 한번 좀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말레이시아 대표팀 선수들 가운데는 정확하게 한 골 정도는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역시나 그 경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보면 바레인이 점유율이 66%고 말레이시아가 현재 34%거든요. 근데 바레인이 압도적인 우세고 그 슈팅은 말레이시아가 현재 4개 슈팅이 좀 이어졌고 바레인은 현재 7개 슈팅이 이어졌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옵사이드가 말레이시아가 17개입니다. 근데 옵사이드가 2개고요. 근데 파울이 17개고 옵사이드가 각각 2개. 근데 보면은 옵사이드가 만약에 17개였으면은 파울이 2개였다?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옵사이드가 각각 2장이 있기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슈팅은 오히려 한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말레이시아 선수들 보면은 솔직히 유슈팅 딱 한 개가 나왔다고 해도 그 경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주어질까? 그 거의 뭐 니어포스트 쪽으로 해서 올라갔다면은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서도 그렇게 경기 상황에서 득점까지 이어졌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영향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미치지 못하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물론 말레이시아가 너무 못한 것도 있지만, 근데 정확하게 경기 상황에선 집중력이 제대로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수마레 선수 같은 경우나 뭐 라시드 선수나 모랄레스 같은 경우는 공격을 좀 더 올렸으면은, 긴 패스를 좀 올렸으면 어땠을까. 길게 패스를 좀 올려줬으면은 그래도 패스를 줄 때가 있는 선수들이 많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패스를 제대로 공간에 나오지 못했다면 다시 역습해도 돼요. 근데 역습을 못한다면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역습하고 또 역습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세월에 또 패스를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볼을 그래 뭐 볼을 그렇게 계속 따냈다 싶어도 그런 경기 상황은 아무런 이어지지 못해요. 만약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뭐 대한민국 대표팀이라면 스루 패스 정도는 주어지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뭐 만약에 스루 패스를 줄 때 있는 선수들도 있고, 아니면 롱 패스를 줄 때 있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근데 경기 상황에서 보면은 뭐 물론 바레인 선수들도 거의 뭐 경기 상황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바레인 선수들도 너무 패스 정도는 너무 딱딱 읽고, 여기서 주어진 패스에 따라서 받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어느 정도 경기를 따라서는 힘들어요. 근데 바레인 선수들도 솔직히 말해서 경기가 오히려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니어포스트 쪽에서는 그래도 이 공간마다 잘 이어질 수 있을지 문제지만, 근데 아무리 경기 상황에서 거의 뭐 애매했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그 생각하자면 바레인 선수가 좀 너무 집중력은 좀 너무 좋았으나 단순하게 또 이어진 걸 보면은 경기가 잡기가 애매하죠. 그렇게 되면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뭐 요르단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물론 바레인하고 요르단 이 경기에 따라서는 생각해볼 때가 좀 있어요. 생각해볼 게 좀 있어서, 뭐 알스와드 선수나 뭐 알 아스와드 선수나 뭐 알 하샤시 선수나 마단 선수도 일단은 괜찮은 흐름은 좀 주어진 것 같고, 게다가 알리 마단 선수도 솔직히 말해서 요르단 상대로는 좀 잡을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르단 상대로는 쉽게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르단 애들은 오히려 공격적인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포스트 쪽에서는 공격을 잘 읽고 가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공격적인 찬스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야잔 알아랍 선수나 뭐 아니면 그 알 이와다 선수인가 뭐 알 아와다 선수를 구체적으로 쓸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야잔 알 라이마트 선수는 솔직히 경기 상황에서도 바레인전은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알 아스와드 선수나 알 하샤시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흐름에 따라서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공격적인 흐름이
따내지 못한다면은 최소한 승점은 따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뭐 하샤시 선수 같은 경우에나 뭐 아스와드 선수 같은 경우였으면은 그래도 티키타카급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뭐 티키타카급으로 해야지만 패스를 좀 더 과감하게 주고, 또 패스할 뒷공간이 있으면은 좀 물론 뒤로 빠져서 주고 해야 되는데, 요르단 같은 경우라면 뭐 그래도 경기는 쉽게 못 뚫릴 수 있다. 근데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철벽 수비가 오히려 이끌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오히려 그 대표팀에서는 가장 또 핵심 역할인 선수들 가운데 말고도 뭐 찬스가 많이 오는 선수들도 있고 찬스가 안 줄 때도 있어요. 못 올 때도 있고, 이런 생각을 좀 더 절대 방심해서 안 됩니다. 바레인도 솔직히 이번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근데 요르단도 솔직히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르단하고 바레인도 경기 상황이면은 집중적으로는 누가 잘 맞고 누가 못 맞고 간에 그런 상관이 없지만, 근데 경기 상황에서는 흐름을 제대로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살리지 못할 경우가 있으면은 두 번 패스를 또 다시 또 주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납득할 수가 없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 뭐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뭐 대한민국은 어차피 말레이시아전은 어차피 이긴 거나 마찬가지지만, 요르단하고 바레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어차피 이미 탈락 확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그래도 공간이 없어요. 말레이시아 대표팀 선수들 보니까 공간이 계속해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텅 비어 있어 갖고는 제대로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그래도 경기 상황에서는 과연 바레인이 과연 요르단 상대로는 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지만, 누가 이 경기에서는 뭐 최소 경기에서 누가 승리가 되고 누가 뭐 비긴 경우가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솔직히 저는 생각해보면 경기가 완전히 못한 쪽이 있어요. 못한 쪽은 어차피 그 말레이시아나 바레인 쪽이 있으면은 애매한 위치 때문에, 애매한 위치 공간 때문에 이어져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원래 이렇게 되면 나아갈 수 있는 경기가 있어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면은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말레이시아 대표팀도 잘만 하다가 완전히 또 놓친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경기 상황에서는 좋은 경기가 나오든 못 나온 수가 있어도, 좋은 경기가 있어도 그래도 평점을 많이 줄 수 있는데, 근데 뭐 물론 말레이시아 대표팀 선수들도 경기가 오히려 책임지고 있는 선수들이 매우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하자면 김판공 감독의 그 전술 뭐가 문제였을까, 그리고 김판공 감독의 그 전술이 뭐가 안 맞고 누가 뭐 별로였을까, 그 생각을 좀 미리 염려해 줄 때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 염려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 오늘 경기가 상당히 좀 난처하겠지만, 그래도 말레이시아는 너무 잘 싸웠지만 그래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과 요르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경기 자체는 말레이시아가 너무 개못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표팀 선수들은 그래도 구체적인 경기는 아무런 유의미한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은 그래도 그 구체적인 경기 결과가 어떻게 따라서에 대해도 생각할 시간 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김판공 감독은 솔직히 말해서 아시안컵은 이런 무대가 나한텐 맞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 김판공 감독은 아시안컵하고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되면 바레인은 조별 3위로 16강 진출 확정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 보면은 지금 이제 16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6강에는 이제 올라간 쪽에 따라서는 카타르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요. 아니면 이라크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적어도 주어지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2조 3위는 카타르와 바레인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아니면 B조, 2조, F조 3위까지는 어차피 이라크와 만날 수 있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뭐 3위로 조 3위 16강 누가 대결할까가 중요하지만, 근데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카타르가 개최국이고 그 개최국 팀인데 조별 2조 3위에서는 바레인이 올라간다면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바레인이 올라가면은 카타르 혹은 이라크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저 보세요. 지금 1승 1패지만 이제 다음 경기가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경기를 잘 준비해서, 근데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어차피 이미 한물 간 거나 마찬가지고, 경기 상황에서는 어차피 말레이시아는 최악의 결말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3차전은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는 똑같습니다. 요르단하고 바레인,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말레이시아 경기가 같은 시간날에 또 이어지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 상대로 이길 것 같고, 그리고 요르단은 바레인 상대로 이긴다? 그럼 뭐 바레인하고 요르단 상대로 이긴다면 그래도 우리는 뭐 승산 있겠죠. 근데 바레인 대표팀은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치거든요. 요르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고, 말레이시아 4대0 승리했죠. 대한민국한테 2대2로 비겼죠. 그러면 최고의 경기는 어차피 요르단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미 경기는 16강에 확정된 선수들 말고도 16강에 확정된 팀은 거의 1, 2, 3위 정도는 결실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결실함을 맺고 있어야 돼요, 진짜. 오늘 일단 새벽 시간 동안에는 진짜 재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너무 재밌었긴 했어요, 진짜. 이제 3차전 준비를 잘 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도 얼마나 그 경기를 뭐 말레이시아와 경기 한다면 뭐 괜찮겠죠. 그래도 우리가 말레이시아전 준비를 잘 해서 김판공 감독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한번 좀 치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이미 탈락 확정이지만 최악의 결과는 어차피 바레인, 뭐 최악적인 결과는 뭐 말레이시아나 바레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레인은 최악체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